맹자의 곡속장은 맹자의 정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 출제의 아주 주요 과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속이라는 글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부들부들 떠는 모양을 말한 겁니다. 자, 맹자가 제선왕을 만났습니다. 제선왕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제황공과 진문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제황공과 진문공은 BC 600년 전후를 하여 아주 무력으로서 아주 폐제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제선왕을 비롯한 모든 왕들은 다 이런 제환공, 진문공 같은 폐제후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맹자는 왕도 정치를 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제왕공, 진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맹자가 딱 잘라서 말합니다. 우리는 제왕공, 진문공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와 대화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도덕적 역량으로 왕도 정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선왕이 이렇게 말해요. 덕이 어느 정도 돼야만 왕도로서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민이 왕. 백성을 보호하여서 왕다운 왕 노릇을 하면은 막지는 거야.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러면은 저 같은 제선왕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께서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왕의 신하인 호울이라는 사람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왕이 대전에서 이렇게 또 앉아 계시는데 그 아래에 소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가 어찌나 부들부들 떨면서 불쌍해하고 어디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불쌍한지 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소 어디로 가느냐? 그 소 어디로 가는 거야? 우하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훈종하러 갑니다. 그랬어요. 훈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을 굽는데 종을 주저하는데 짐승의 피를 발라서 구우면은 종도 튼튼해지고 그 소리 울림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훈종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지 그만둬라. 오부린기 곡속 양무제의 취사지. 나는 그 소가 부들부들 떨면서 죄도 없는데 사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내 차마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렇다면 훈종을 폐지할까요? 없앨까요? 훈종을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아니 훈종을 왜 그만두냐. 그러면서 그냥 양으로 바꿔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작은 양으로 큰 소를 바꿔라 그랬다고 왕이 인색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그 순간에 그 소의 불쌍한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 측은지심이 거기서 발동을 해서 그와 서로 양으로 바꿔라.
손은 우선 봤고 양은 안 봤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에 대한 측은지심이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은혜가 이렇게 금수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그런데 그 왕의 은공이 백성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넓혀가면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가는 거죠. 그게 이제 추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께서는 이렇게 정치를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죠. 지금 금수에게까지 당신 은혜가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못 미칠 리가 없죠. 하면서 노노 이급인지로 노 앞에 노는 동사로 서술어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노노 우리 집 노인은 하나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우리 집 노인을 노인으로 모시는 마음을 넓혀서 이급인지노 남의 집 노인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오유 이급인지유 우리 집 아이를 귀여워해주고 보살피듯이 남의 집 아이도 그렇게 해주면서 온 사람에게 다 영향이 가도록 하는 거죠. 넓혀가는 거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은혜를 넓혀가면서 다스리면은 천하는 아주 천하 다스리기는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처음에 정치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여기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 얘기를 슬슬 꺼냅니다.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뭐 전쟁이 좋아서가 아니고 땅을 넓혀서 전쟁을 자꾸 이루면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는 품고 있는 대망이 있습니다. 그 대망을 한번 실현하고 싶어서인 거죠. 이렇게 이제 말을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왕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그 대망을 품고 있는 대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은 연못구호와 같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과 목적이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연못구호는 물고기를 구하지 못하기만 할 뿐 큰 재앙은 없는데 당신이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그 품고 있는 야망을 채우시려고 한다면 아주 재앙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디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또 정치 얘기를 하나 더 꺼냅니다. 무항산 인 무항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생업이 없이 무항산이죠. 항산이 일정한 생업이에요. 일정한 생업이 없이도 유항심, 항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배운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무항산인 무항심이다 이거지. 보통 사람의 경우는 일정한 생업이 없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항심이 생길 수가 없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도덕적인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나라에서는 그들을 막 갖다가 막 감옥으로 집어넣어줘. 이렇게 되면 법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나라에서는 법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죄짓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을 잡아들인다 이거지. 이것을 망민이라고 이제 백성들을 그물로 잡아들인다는 거죠. 망민지 정리되는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반기본이다 이거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오묘지택의 수지 이상 이런. 그러니까 경작지가 따로 있고 택지가 따로 있어. 그러면 뽕나무는 뿌리 성분이 세가지고 다른 식물을 해치기 때문에 밭에서는 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울타리에다가 뽕나무를 심어라. 오묘지택에다가 뽕나무를 딱 심으면 50자가 가히 의백이다 이거지. 그 옛날에는 50살 먹은 사람부터 노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니까 50살 먹은 사람들이 명주옷을 입을 수 있다. 누에로는 명주옷. 명주가 지금으로 말하면 실크인데 참 따뜻하고 가벼운 옷이 감이죠. 그러니까 명주옷을 입을 수가 있어. 그리고 가축을 그 새끼를 잘 배양하도록 해서 그걸 놓치지 않으면은 70 먹은 노인들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농번기에 제발 군대로 병사로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울력으로 다 데리고 가지 않으면 농부들한테 농사를 충분히 잘 짓게만 한다면 그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노인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 또 백성들이 불기불안,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아. 그러고서도 왕도 정치를 하지 못한 사람은 있지 않다.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이거지. 등 따스고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바로 그게 다 왕도 정치를 잘하는 거가 되고 왕도 정치는 여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지. 맹자는 언제나 결론은 왕도 정치를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곡석장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